정재윤은 낡은 공구함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8개의 스패너가 크기별로 가지런히 놓였고 그 옆에는 드라이버와 펜치들이 자리했죠. 도구들을 정리하는 일은 그에게 항상 위안을 주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혼란과 달리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재윤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정비소 문을 열고 들어온 김 부장의 목소리에 정재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28살의 정재윤은 이 작은 정비소에 이름 없는 주인이었습니다. 정윤정비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30년 전에 지은 것이고 정재윤은 단지 그 이름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지. 김 부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재윤은 미소로 답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정비소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재윤은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대 포터 트럭이 정비소 앞에 멈춰 서 있었고 낡은 경차 한 대가 트럭 위에 실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 차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트럭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그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생기가 넘쳤어요. 정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요. 이 차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꼭 고쳐야 합니다. 정재윤은 경차를 내려 정비소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드를 열어 엔진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말없이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고 정재윤은 완전히 차에 집중했습니다. 아, 배터리 연결부가 부식됐네요. 그리고 점화 플러그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윤은 재빨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10년 넘게 자동차를 다뤄온 그의 경험이 묻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 그는 노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시동 걸어 보세요. 노인이 운전석에 앉아 키를 돌리자 엔진이 부드럽게 시동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재윤입니다. 정재윤 씨, 내 이름은 한상로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큰 도움을 받았네요. 한상로 노인은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정재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간단한 술이었어요. 그냥 오늘의 인연이라 생각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세요. 한상로 노인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정재윤에게 건넸어요. 그럼 이걸 받아주세요.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정재윤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고 한상로 노인은 경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정재윤은 그가 건넨 명함을 꺼내 보았어요. 한일그룹 회장 한상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재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일그룹은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이런. 정재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다음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정재윤은 어머니의 병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멀리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병마와의 싸움은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차 한 잔 더 마실래?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정재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정비소로 돌아가야 해서요. 간호사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체온을 재고 점적 주사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복 받으셨어요. 이렇게 효자 아들이 있으시니. 정재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효자라.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가업을 겨우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효자라 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핸드폰으로 오늘의 작업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4대의 차가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부품 주문도 해야 했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재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재윤 씨입니까? 한상로 회장님의 비서 박준호라고 합니다. 정재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흘 전 만났던 그 노인이 정말 한일그룹의 회장이었다니. 네, 맞습니다만 회장님께서 정재윤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가능하시면 내일 오후 2시에 회장님 별장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재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한상로 회장을 다시 만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요? 단지 오래된 경차의 배터리와 점화 플러그를 교체했을 뿐인데. 제가 무슨 일로 회장님을 뵈어야 하는 건지요? 자세한 말씀은 회장님께서 직접 하실 겁니다.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석 여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재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머니 검진일이고 정비소도 바쁜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죠.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재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침대 쪽을 보니 어머니가 깨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재윤은 망설이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며칠 전에 만난 노인분이 한일그룹 회장님이셨대요.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일그룹 회장, 정말. 정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염려 마세요. 검진 끝나고 병원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검진은 간호사 선생님께 부탁할게. 넌 그 약속에 꼭 가야 해. 다음 날 정재윤은 문자로 받은 주소를 따라 양평의 한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 자리한 그 집은 소박하면서도 우아했어요.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비서 박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재윤 씨 오셨군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재윤은 넓은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한상로 회장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정재윤을 보자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정재윤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한상로 회장은 정재윤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재윤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그 정비소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정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곳이라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정재윤은 놀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개인적인 정보까지 알고 있는지. 놀라지 마시게. 내가 좀 알아본 것뿐이야. 한상로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정재윤 씨를 부른 이유는 제안이 있어서입니다. 제안이요? 그래요. 우리 한일그룹에 정재윤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사업부의 기술 고문으로 일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재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가 대학도 나오지 않은 정비공인데 대기업의 고문이라니. 하지만 회장님, 저는 그저 정비공일 뿐인데요. 한상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비공이 아니라 장인이죠. 정재윤 씨가 내 차를 고쳤을 때 그 손길과 눈빛에서 진정한 장인 정신을 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론만 알지 실전 경험이 부족해요. 우리 회사에는 정재윤 씨 같은 실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정재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꿈인가요? 아니면 현실인가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계약서부터 보시죠. 한상로 회장이 건넨 서류에는 연봉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재윤은 숫자를 보고 숨이 막혔어요. 지금 버는 돈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세요. 무리하게 정비소를 팔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이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정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재윤은 정비소로 돌아오는 길 한상로 회장의 제안을 곱씹었습니다.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그의 낡은 오토바이가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의 마음도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하자 김 부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오늘 손님 3명이나 왔다 갔다. 정재윤은 잠시 망설이다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일그룹 회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김 부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고? 농담이지? 농담 아니에요. 그분이 절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 부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정재윤의 어깨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축하한다. 대박이네. 정재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떡하죠? 부모님의 유산인데. 김 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재윤아, 내 부모님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이 정비소가 내 무덤이 되길 원하셨겠니? 그 말은 정재윤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비소를 향한 그의 책임감과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어요.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에도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죠. 너의 행복이 먼저야. 정비소는 우리의 과거지만 내 꿈은 미래란다. 정재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곳인데 내 아버지가 원했던 건 내가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었어. 이곳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라고 하셨잖니. 어머니의 말씀은 정재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한상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상로 회장의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정재윤은 정비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와 함께했던 공구들, 오일 냄새가 배인 작업복,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 모든 것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어요. 김 부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이곳 잘 지키고 있을게. 넌 새로운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펼쳐. 정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기회가 될 때마다 들를게요. 주말 내내 그는 정비소를 정리하고 어머니를 돌보고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월요일 아침 정재윤은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그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작업복과 기름 묻은 손에 익숙해져 있던 그였기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 어색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고 한일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서자 정재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비서 박준호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재윤 씨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재윤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죠.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한일그룹 50층 한상로 회장의 사무실은 정재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한상로 회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정재윤이 들어오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정재윤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일그룹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정재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로 회장은 그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면 커피가 좋으신가요? 차로 부탁드립니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상로 회장은 정재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정재윤도 점차 긴장이 풀렸어요. 사실 저희가 정재윤 씨를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상로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준비 중인데 기술적인 면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했거든요. 이론만 아는 박사들 말고 실제로 자동차를 손으로 만져본 사람의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정재윤은 놀랐습니다. 전기차요? 저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에 더 익숙한데. 한상로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면서도 기존의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재윤 씨의 경험과 통찰력이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이후 비서 박준호는 정재윤을 자동차 사업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사무실을 배정받았어요. 넓진 않지만 깔끔한 공간이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회사 시스템에 적응하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혼자 남겨진 정재윤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가 정비소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강의 푸른 물결. 그는 자신이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기차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재윤은 자료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전기 시스템 도면, 배터리 효율성 그래프, 충전 인프라 계획.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자동차 사업부의 팀장 강민우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29살의 젊은 임원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정재윤 씨, 회의에 참석해 주시겠어요? 전기차 프로젝트 중간 점검이 있습니다. 정재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강민우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화면에는 전기차 프로토타입 모델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한 정재윤 기술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강민우가 정재윤을 소개했습니다. 회장님의 특별 추천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재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약간 긴장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재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각 팀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정재윤은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자 그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저기, 정재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위치가 실제 운행 시 진동에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위치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우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어떤 위치가 더 적합할까요? 정재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 없는 목소리였지만 점차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의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이 회의실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민우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역시 현장 경험은 다르군요. 앞으로도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재윤은 첫날부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문득 정비소가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재윤은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땠어, 첫날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지만 점차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이 회의에서 인정받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정재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손끝으로 차의 상태를 느끼는 법, 소리로 문제를 진단하는 법. 모두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이죠. 병실을 나서며 정재윤은 이 새로운 여정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이고 그 뿌리가 있기에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한 달이 지나고 정재윤은 서서히 한일그룹의 리듬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생활,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서, 그리고 때로는 철야까지 해야 하는 강도 높은 업무. 모든 것이 정비소에서의 삶과는 달랐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재윤은 전기차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위해 일찍 출근했습니다. 연구소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고 중앙에는 한일그룹의 첫 전기차 뉴호라이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 고문님 오셨군요. 수석 엔지니어 김태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실내 테스트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도로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정재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량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제 정장 차림보다는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더 많아졌어요. 회사에서도 그의 실무 경험을 존중해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에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발견한 진동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재윤이 물었습니다. 고문님의 제안대로 서스펜션을 조정했습니다. 확실히 개선된 것 같아요. 정재윤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조용한 시동음이 들렸어요. 그는 천천히 테스트 트랙을 돌며 차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귀로 듣는 모터의 소리, 그리고 차체의 반응까지. 그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 차를 느꼈습니다. 후륜 모터의 토크 배분이 아직 부자연스럽네요. 급가속 시 약간의 편향이 느껴집니다. 엔지니어들은 정재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현장 출신이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통찰력을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테스트가 끝난 후 정재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였고 그는 문득 정비소가 그리워졌어요. 지금쯤 김 부장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정 고문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정재윤은 놀랐습니다. 한 달 동안 한상로 회장을 만난 것은 단 2번뿐이었어요. 그것도 간략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네, 물론이죠. 한상로 회장의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재윤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를 부른 걸까요? 혹시 그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회장실에 들어서자 한상로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외국인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 정재윤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상로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 볼트 모빌리티의 최고 기술 책임자 마이클 해밍웨이 박사입니다. 우리와 기술 협력을 논의 중이신데 정재윤 씨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정재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볼트 모빌리티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였어요. 그런 기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자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니. 반갑습니다, 정재윤 씨. 마이클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즉시 번역했습니다. 한상로 회장님께서 당신의 현장 경험과 통찰력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개발 중인 새로운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재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마이클이 보여주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재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습한 기후에서는 이 부분에 결로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마이클은 눈을
크게 뜨고 정재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넓은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놓친 부분이에요. 정재윤 씨는 실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군요. 그 후 3시간 동안 정재윤은 마이클과 함께 전기차의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때쯤 마이클은 정재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재윤 씨와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재윤은 당황했지만 한상로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마이클 박사. 정재윤 씨는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빼앗아갈 생각 마세요.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고 정재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정재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작은 정비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어요. 이제 그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미래 기술을 논의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겠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재윤은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고 있었고 의사는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오늘은 어땠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재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세계적인 전문가와 기술 논의를 했다니 믿어지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항상 내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난 그 말이 맞았다는 걸 이제 확신해. 정재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상로 회장님 덕분이기도 하고요. 정재윤은 문득 그가 처음 한상로 회장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단지 고장난 차를 고쳐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작은 친절과 진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정재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도 이제 자연스러워졌고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법도 배웠죠. 하지만 그가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차를 고치는 정비공이 아니라 미래 기술을 만들어가는 전문가였어요. 아침 회의가 끝나고 정재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뉴호라이즌 2.0 한일그룹의 두 번째 전기차 프로젝트였습니다. 정 고문님 시간 되세요? 강민우 팀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회장님께서 오후에 특별 행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 고문님도 참석해 주셨으면 하시네요. 특별 행사요? 네,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그냥 오후 3시에 본사 로비로 오시라고 하셨어요. 정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정확히 3시에 본사 로비에 도착했어요. 로비에는 몇몇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한상로 회장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 정재윤 씨가 왔군요. 한상로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정재윤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에 그가 고쳐준 한상로 회장의 낡은 경차였어요. 이 차를 기억하나요? 한상로 회장이 물었습니다. 정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처음 회장님을 뵈었을 때 고쳐드린 차입니다. 한상로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차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 구입한 차거든요. 사업이 커진 후에도 이 차를 버리지 않고 가끔씩 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차가 고장났을 때 정재윤 씨를 만났죠. 정재윤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은 정재윤 고문이 우리 회사에 합류한 지 2달이 되는 날입니다. 한상로 회장이 모두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정 고문은 우리 회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뉴호라이즌 프로젝트는 그의 통찰력 덕분에 예상보다 2달이나 앞당겨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정재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차를 정재윤 고문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한상로 회장이 말했어요. 이 차가 우리의 인연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는 정 고문에게 새로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정재윤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상로 회장이 그에게 다가와 차키를 건넸어요. 회장님. 정재윤이 감동의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차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재윤은 그 경찰을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차 안에서 그는 지난 2달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비소에서의 일상, 한상로 회장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미소가 백미러에 비치는 것 같았어요. 정 고문님, 발표 자료 준비되셨나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강민우의 목소리에 정재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뉴호라이즌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 자료가 펼쳐져 있었죠.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정재윤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검토하면 될 것 같아요. 강민우는 미소 지으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발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회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니까요. 정재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일그룹에 온 지 6개월, 그는 이제 뉴호라이즌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통찰력은 프로젝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은 그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만든 차는 완벽합니다. 정재윤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오후 2시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상로 회장을 포함한 15명의 이사들이 자리에 앉았고 정재윤과 강민우는 발표를 준비했죠. 오늘 여러분께 뉴호라이즌의 최종 프로토타입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강민우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일그룹의 기술력과 혁신을 담아냈으며 특히 정재윤 고문의 현장 경험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강민우의 소개가 끝나고 정재윤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뉴호라이즌의 기술적 특징과 현장 테스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윤은 자신이 직접 참여한 테스트 결과, 개선한 기술적 문제들, 그리고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의 편의성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전문적이면서도 현실적이었고 이사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결론적으로 뉴호라이즌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이 차는 한일그룹의 미래이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상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재윤에게 다가왔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정 고문. 당신의 통찰력과 열정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군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뉴호라이즌 프로젝트의 최종 생산을 승인했습니다. 정재윤은 성취감에 가슴이 벅찼어요. 회의가 끝나고 정재윤은 한상로 회장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회장의 집은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고 정원이 아름다웠어요. 정재윤 씨,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상로 회장이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아는 것을 나눴을 뿐입니다. 한상로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예요.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재윤 씨는 이론과 실전을 모두 아우르는 사람이죠. 침묵이 잠시 흘렀고 한상로 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정재윤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아들이 생각났어요. 정재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상로 회장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요? 네. 내 아들은 2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도 자동차를 좋아했고 언젠가 자신만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죠. 정재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상로 회장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정비소에서 정재윤 씨를 봤을 때 그 진지한 눈빛과 열정이 내 아들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정재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래된 이야기니까요. 한상로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재윤 씨가 내 아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날 밤 정재윤은 한상로 회장의 경찰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과 한상로 회장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재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고 그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정비소를 떠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겠어요. 저는 여기서 더 큰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정재윤은 마치 아버지의 손길이 어깨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뉴호라이즌은 출시와 동시에 대성공을 거두었고 한일그룹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정재윤은 이제 자동차 사업부의 부사장으로 승진해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51층으로 옮겨졌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뉴호라이즌 2.0의 출시일이었습니다. 정재윤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도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날에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강민우가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재윤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하는 동료가 되었어요. 그런 것 같아. 정재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행사장에 도착하셨나요? 네, 방금 전에 도착하셨어요. 오늘따라 특별히 기대에 차 보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중앙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차 한 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뉴호라이즌 2.0의 실물이었습니다. 정재윤이 무대에 오르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상로 회장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왔군요. 한상로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됐나요? 네, 회장님. 이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로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한일그룹의 회장 한상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뉴호라이즌 2.0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회장의 소개가 끝나고 정재윤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사업부 부사장 정재윤입니다. 뉴호라이즌 2.0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 차는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정재윤은 새 모델의 특징과 기술적 혁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빛났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는 단순히 정비공이 아닌 한 산업의 리더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검은 천이 벗겨지자 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뉴호라이즌 2.0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로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재윤은 한상로 회장과 함께 별도의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장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어요.
정 부사장,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상로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당신에게 맡긴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군요.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회장님의 지원과 믿음 덕분입니다. 한상로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퇴요? 하지만 회장님, 나이가 들면 때를 알아야 하는 법이지. 한상로 회장이 웃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길을 열어줄 시간이 됐어요. 정재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상로 회장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상사를 넘어 인생의 멘토이자 둘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상로 회장이 정재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미래는 당신 같은 사람들 손에 달려 있어요. 그날 저녁 정재윤은 작은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정윤 정비는 이제 김 부장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정재윤은 여전히 이곳의 주인이기도 했어요. 그는 가끔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손에 기름을 묻히며 옛 감각을 되살리곤 했습니다. 어이, 부사장님이 웬일이야? 김 부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재윤은 웃으며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새 차 출시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곳이 그리워져서요. 새 차 봤어. 뉴스에 나오더라고. 정말 대단하던데? 정재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스패너를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는 감각, 그것은 여전히 그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일하는 게 그리워요. 회사에서는 대부분 회의와 서류 작업뿐이라. 김 부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진짜 모습은 여전히 여기 있는 거지. 화려한 정장 속에 숨어 있어도 넌 여전히 우리 정재윤이야. 정재윤은 엔진 부품을 닦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년 전 그가 한상로 회장의 낡은 경차를 고쳤던 그날. 그 작은 선행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둑해질 무렵 정재윤은 정비소를 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상로 회장에게 선물 받은 그 낡은 경차였어요. 그는 이 차를 소중히 간직하며 주말마다 직접 손질했습니다. 그에게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달이었으니까요. 시동을 꺼는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비소를 떠나 한일그룹에 왔지만 실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동차를 고치고 있었어요. 다만 그 규모와 방식이 달라졌을 뿐. 그의 손길은 이제 수만 대의 차에 닿고 있었고 그의 지식은 미래 세대의 자동차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차를 몰고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며 정재윤은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한상로 회장의 은퇴, 자신의 새로운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만들어갈 미래. 모든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회장님. 저는 제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고 정재윤의 경차는 그 불빛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작은 정비소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는 그 길 위에서 자신만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재윤은 확신했습니다. 그가 한 선택들, 그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 모든 것이 그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었고 그는 그 여정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